저희는 그 전까지는 일단 훈련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컴파일한 다음에 모델을 훈련을 시킬 때, 신경망 모델을 훈련을 시킬 때 에포크를 5번만 했습니다. 에포크를 5번만 하면서 각각 훈련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했고, 평가를 할 때 가장 마지막 상태, 에포크 5번째 에포크가 끝났을 때의 상태로 훈련 셋과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에서 정확도를 계산을 했죠. 정확도를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어,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대적 합인지 과소적 합인지를 봤고요. 우리가 에포크 값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로만 에포크 수가 늘어나면,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정확도가 좋아질 것이다. 훈련 셋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은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이게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해요. 살펴보려고 하고, 빌드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컴파일, 여기 아담 사용하는 거 이용을 할 거고, 피팅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fit, 제일 마지막 결과가 fit이잖아요. fit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출력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문장을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결과가 콜백이라고 하는 모듈에 history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다 라고 써주는 게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출력 결과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출력 결과가 의미하는 거는요. fish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리턴 타입이에요.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fish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것을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함수 호출했을 때 우리가 코드 셀에서 예를 들어서 변수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프린트 이렇게 하면 프린트가 되지만 셀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바로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fish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저장을 해요.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저장된 변수에서 history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에포크 훈련시키면서 에포크를 변화시켜가면서 과대적 합이 나타나는지 과소적 합이 나타나는지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fish라고 하는 조금만 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면은요. fish라고 하는 메서드에 뭐가 있냐면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주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전체 훈련 셋을 넘겨주면서 밸리데이션 스플릿 몇 퍼센트로 밸리데이션 할 거냐 20% 가지고 하겠다 0.2 이런 식으로 하면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나눠주는 것을 피팅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또 다른 파라미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나눠놨잖아요.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하고 Y에는 훈련셋만 넣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먼저 나눠둔 밸리데이션 세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fish라고 하는 메서드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전부 다 그 데이터들을 보여줘요. 그 훈련대가 그 정확도와 손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여기 있는 걸로만 훈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점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서 정확도를 계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 정확도를 계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그 에포크가 증가될 때마다 훈련 셋에서는 정확도가 얼마 나오고 밸리데이션 셋에서는 정확도가 얼마가 나올지를 아예 그 한꺼번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를 이용하고 에포크는 우리가 늘릴게요. 5보다 더 크게 늘려서 시간이 아마 조금 더 많이 걸리긴 할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훈련 과정에서 훈련 에포크 횟수에 따른 그 평가라고 할게요. 평가. 그러니까 손실과 정확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손실과 정확도를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훈련 셋에서도 평가를 할 거고 밸리데이션 셋에서도 평가를 할 거예요. 자,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은 우리 아까 만든 빌드 모델 이용해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다시 한번 서머리 한 번만 볼게요. 우리 어떻게 만든 모델인지. 자, 우리가 만든 모델은요. 플래튼 레이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입력 2차원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28이고요. 가로 길이가 28인 이 형태를 입력으로 그대로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입력을 무엇을 통과시킨다? 플래튼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튼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몇 개가 출력이 되냐면 여기에서의 출력은 몇 개로 바뀐다? 784개의 출력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떻게 만들었다? 1차원별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1차원별. 아이템이 원소가 몇 개가 있는 784개의 아이템이 있는 그 1차원별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가는 출력이 784다라는 얘기예요. 앞에가 넌인 이유는 이미지를 한 장을 넣었으면 아웃풋의 출력이 행렬이 1개고 그 다음에 컬럼이 784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배치로 32장씩 넘겼다라고 하면 행의 개수가 32개가 되는 거고 컬럼의 개수가 78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컬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컬럼의 개수가. 얘네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댄스 레이어를 들어가요. 댄스 레이어를 들어갈 때 댄스 레이어에는 유닛이 몇 개 있는 걸까요? 유닛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유닛이 100개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100개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1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W가 생기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W가 생기는 게 여기 유닛 하나만 생각해 보면 784개의 입력에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84개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 아웃풋이 나가는 거죠. 각각 아웃풋이 나가니까 100개. 그래서 784 곱하기 100개라고 하는 그런 행렬이 하나 생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유닛들마다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100개만큼씩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차원 배열 하나하고 1차원 배열 하나가 여기서 그 웨이트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웨이트 배열이. 그래서
78,500개라고 하는 78,500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도 댄스 레이어인데 여기는 유닛이 10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유닛이 10개짜리여서 이것도 댄스 레이어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면서 10번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1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게 몇 개가 출력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게 여기서 10개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웃풋 형태가 10개가 컬럼의 개수가 10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면 플래튼 제외하고 여기만 보면은요. 우리가 입력 784개가 있는데 히든 레이어 하나 있고 출력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하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리쉐입 해주는 거를 리쉐입 해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 테라스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리쉐입을 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델을 만든 거고 얘를 컴파일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을 컴파일을 한다. 컴파일을 하는데 일단 옵티마이저 부분을 일단은 RMS 프로브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테라스 옵티마이저스 RMS 프로브 여기서 생성자 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 호출을 하면서 뭐 러닝 레이트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러닝 레이트 바꿔줄 수 있고 뭐 로라고 하는 값도 바꿔줄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로스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로스는 빠뜨리면 안 되고 무엇을 최적화할 것이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캐러스 그 다음에 러시스 그 다음에 스파르스 카테고리 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주셔야 되고 매트릭스는 캐러스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컴파일 끝난 거고요. 컴파일 메서드는 리턴하는 게 없어요. 컴파일 메서드는 리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하는 게 없어요. 출력하는 게 없고 자, 이제 아까 잠깐 보니까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클래스 타입이 히스토리니까 여기를 변수 이름도 히스토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뭐 어쨌든 자 모델.fit을 하시면서 x에는 무엇을 줄 거냐면 train 데이터를 줄 거고요. y에는 train 타겟을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32가 기본값으로 사용이 될 거고 에포크를 좀 늘려볼게요. 2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스플릿이 있고요. 스플릿은 여기에서 넘긴 거 가지고 다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 튜플로 넘기시면 돼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타겟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밸리데이션 타겟. 튜플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튜플.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 에포크가 20번이죠. 에포크가 20번이고요. 자, 일단은 이제 쭉 20번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걸릴 텐데, 그 전에는 출력문에서 보시면 로스와 에큐리시를 출력을 했었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더 출력이 되고 있어요? 밸리데이션 로스와 밸리데이션 에큐리시가 더 출력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걸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훈련을 했으면 얘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에포크에서 훈련된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얘는 훈련이 안 된 거죠.
안 된 녀석들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 검증과 비슷한 거예요. 이 신경망의 핀 메서드는 이 자체로 그 교차 검증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교차 검증 효과가. 지금 20번 에포크 중에서 17번째가 돌고 있군요. 네, 저는 그 훈련이 다 끝났어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GPU를 사용할 때 하고요. GPU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이 계산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가 런타임을 GPU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런타임을 GPU를 사용하고 있어서 속도가 요 정도 나오는 거고요. GPU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거보단 좀 느려요. 속도가.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자, 이제 우리는 20번이 끝났으니까 자, 결과를 저장을 했죠. 핏의 결과를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장을 했죠. 아직 안 끝났나요? 왜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자, 그 우리가 저장을 안 했다면 위쪽처럼 제일 마지막에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그 결과를 저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에포크 과정은 보여줘요. 에포크 과정은 보여주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무슨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안 보이죠. 리턴 값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로그예요. 이 로그도 사실은 우리 조절할 수 있어요. 얘 로그들 안 보이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fit 메서드에 보면 버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버스. 이 버버스에다가 숫자로 0을 줘버리면요. 숫자로 0을 줘버리면 fk 1번, fk 2번 이런 로그가 안 찍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출력의 결과를 보고 싶지 않으면 버버스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면 저 에포크의 결과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토가 아니라 숫자 0으로 세팅해 버리시면 됩니다.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숫자 0으로 하면 에포크 그 로그들이 찍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얘가 리턴하는 값은 이 로그들이 먼저 찍힌 다음에 제일 밑에 그 리턴 값이 출력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저장을 안 했을 뿐인 거고 지금은 저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문장이 출력이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저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타입이 뭐냐? 우리 저장한 변수 이름이 히스토리였죠. 타입을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클래스인데 히스토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클래스 타입이었다 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히스토리에는 얘가 이렇게는 안 보이는군요. 히스토리에서 점을 찍어보세요. 점을 찍어보시면 히스토리라는 클래스 안에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거는 앞에 있는 히스토리는 리턴 값이에요. fit 메서드의 리턴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result라고 그 히스토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이 뭐냐면 속성 이름 중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는 함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얘도 타입을 먼저 좀 볼까요? 타입을 먼저 보면 얘는 딕셔너리예요. 앞에 있는 히스토리는 리턴값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히스토리는 그 클래스 객체의 멤버 변수 이름인 거예요. 멤버 변수 이름. 하필이면
그 히스토리였었던 거죠. 였었던 거고 얘는 딕셔너리라고 되어 있죠. 딕셔너리니까 그냥 바로 출력해 볼까요? 바로 history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출력이 되죠. 네,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딕셔너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키. 자 이렇게 키스를 볼게요. 뭐가 있냐면 loss, sparse categorical accuracy, values, validation, sparse categorical accuracy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두 개가 훈련할 때 나왔었던 로스와 그 다음에 accuracy,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두 개가 훈련되지 않은 validation set을 가지고서 계산된 로스와 accuracy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훈련 셋에 대해서만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거 두 개를 해볼게요. 트레인 로스라고 할까요? 트레인 로스는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따옴표만 쓰시면 키 이름들 보이잖아요. 그죠? 키 이름들이 보이니까 로스. 이게 그 피팅 과정에서 이게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신경망 모델이 각 에포크마다 그 계산한 그 훈련 셋에서의 손실 값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죠. 정확하게는 크로스 엔트로피인 거고요. 이게 몇 개가 사이즈 랭스 보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트레인 로스 랭스 20개가 있어야 돼요. 20개. 왜 20개일까요? 첫 번째 에포크에서 훈련 셋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하고 두 번째 에포크에서 훈련 셋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하고 여기 로그에서 찍힌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에포크에서 훈련 셋의 크로스 엔트로피 두 번째 에포크에서 훈련 셋의 크로스 엔트로피 세 번째 에포크에서 훈련 셋의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를 저장한 거란 얘기예요. 물론 이 값이 아니고요. 이 값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치해서 계산된 값이에요. 여기 출력된 값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한꺼번에 다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 48,000개가 있었는데 48,000개 중에서 32개씩 넘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요거는 그 32개 샘플에 대한 로스만 계산을 한 거고 이게 에포크가 다 끝난 다음에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여서 이 값하고는 살짝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완전히 똑같진 않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포크를 20번을 했기 때문에 랭스가 20번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고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 자, 이거는 신경망 모델이 각 에포크마다 무엇을 계산했냐면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몇 퍼센트 맞췄나? 이거를 계산한 거랍니다. 그거는 히스토리에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categorical accurac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 벨자가 안 붙은 것들이 훈련 셋입니다. 벨자가 붙은 것들은 그 밸리데이션 셀에서 한 거고요. 벨자가 안 붙은 것들은 그 훈련 셀에서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얘네들을 시각화를 해볼까요? 시각화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리면 0부터 그려버리기 때문에 numpy.arange라고 해가지고요. 1부터 21이라고 하면
에포크 1, 에포크 2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고, 그렇게 그릴 거고요. 아니면 그냥 그 숫자 2를 더 더한 걸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거 안 줄 거면 뭐 이거는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plt.플러스를 하시면 돼요. plt.플러스를 하시고 x축을 에포크 횟수, 처음에 트레인 로스를 먼저 그릴까요? 트레인 로스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여기를 일단은 점을 찍고요. 점을 찍고 빨간색으로 점을 찍으면서 직선으로 그릴게요. 직선으로 그리고 레이블 쓸까요? 레이블 이렇게 해서 레이블은 트레인 로스다 이렇게 하고요. plt.plot 똑같은 x축에다가 트레인 ACC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점 찍고 직선으로 그릴게요. 레이블을 트레인 정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드를 쓰시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거고요. 레전드를 써주시면 그 범례가 보일 거고요. 범례가 보일 거고 plt.show를 하시면 보이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올 텐데 훈련셋이기 때문에요. 네. 에포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이요. 네. 어디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1.0, 100%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100%는 아니고요. 최대로 지금 올라가도 한 95%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2, 3% 정도의 정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정확도니까. 그죠? 그러면 정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은 어떻게 돼요? 손실은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학습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 곡선. 정확도가 높아지고 손실은 낮아지는 이런 것을 학습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손실은 점점 작아지고 있죠. 크로스 엔트로피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망은요, 에포크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얘네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물론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지금도 보시면 대략 요 정도까지는 조금 급하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정체가 되죠. 여기서 그 증가되는 속도하고 여기서 증가되는 속도가 조금 다르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한 요 정도. 그쵸? 그러니까 에포크 5가 그 나쁜 그건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손실도 보면 여기서 떨어지는 것과 여기서 떨어지는 게 살짝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도 이 5 이상으로 넘어가면 훈련 셋에서는 계속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테스트 셋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린 게 뭐냐면 훈련 셋의 학습 곡선이에요. 훈련 셋 학습 곡선. 정확도와 손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밸리데이션 셋에서도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검증 셋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검증 셋에서도 정확도가 계속 좋아지고 손실은 계속 나빠질까요? 훈련이 안 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좋아지다가 더 이상은 좋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히려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려봐야.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그려볼까요? 일단은 먼저 찾아야 돼요. 신경망 모델이 훈련 과정에서 각 에포크마다 훈련 과정에서 각 에포크마다 계산해준 뭐가 있냐면 어디에서 검증 셋에서의 손실과
그 다음에 검증 셋에서의 정확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손실은 이거는 밸리데이션 로스라고 할까요? 히스토리 안에 있어요. 히스토리 안에 있어요. 여기 이게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벨이라고 시작되는 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벨 ACC라고 할까요? 히스토리 그리고 딕셔너리 이렇게 하시면 밸리데이션 스파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가 있어요. 이제 그래프 그릴 준비가 됐죠. 검증 셋의 학습 곡선이에요. 위쪽이랑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제 변수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로스를 먼저 그릴까요? 그럼 에포크, 벨, 로스. 여기서는 이거는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빨간색 점 찍고 직선으로 그리고 레이블은 밸리데이션 로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plt.plot 에포크 밸리데이션 정확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그리고 점 찍고 직선으로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레이블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정확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 써주고 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는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손실은 내려가요. 정확도가 떨어지면 올라가요. 정확도가 다시 올라가면 손실은 내려가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손실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손실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죠. 근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에포크가 20번에서 좋기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5번까지나 뭐 10번까지에서는 얘네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대략 10번, 11번, 12번, 13번 요 정도 가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점수를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위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12번 정도였었죠. 여기가 11, 12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11하고 12 정도를 보면 훈련셋에서 거기 위치를 보면 거기도 대략 90%보다 좀 높아 보여요. 그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둘 다 90%가 살짝 넘죠. 그러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죠? 거의 비슷해요. 같이 놓고 그리면 더 좋겠죠. 같이 놓고. 네, 그러니까 4개를 한꺼번에 그려보시면 돼요. 아마 제가 그 엊그제 그 뭐죠? 그 정기수 프로젝트 보여드리면서 이런 비슷한 그래프 보였죠. 신경망 에포크 하면서 그 학습 요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망 학습시켜서 그 히스토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놓고 보면 같이 놓고 한꺼번에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복붙 좀 할까요? 복붙? 네. 여기 plt.plot 요거 두 개 복사하시고요. 2개 복사하시고 이거는 훈련셋이시죠. 훈련셋. 그 다음 바로 위쪽에서 검증셋. 자, 요렇게 복붙을 했어요. 복붙했고요. 여기서는 훈련셋, 여기서는 검증셋,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를 조금 바꿀까요?
훈련셋은 직선으로 놔두고요. 검증셋은 점선으로 할까요? 점선으로. 색깔까지 다 바꿔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로스는 옐로 Y가 될지 모르겠네요. 옐로우가 안 될 수도 있고. 옐로우가 되긴 되네요. 네.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들어갔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에포크가 너무 작을 때에는 과소적합이에요. 과소적합. 그러니까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적합 나오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에포크 5번에서도 결과가 과소적합이 나왔었어요. SGD 사용하는 경우에. 그거는 훈련 세트가 적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훈련 횟수가 적어서 과소적합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 횟수를 늘려주니까 과소적합은 없어져요. 대신에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요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가. 이게 과대적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요 정도 11이나 12 정도의 에포크가 훈련셋 검증셋에서 정확도도 제일 좋고 뭐 로스의 차이도 적고 그리고 과대적합의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했었던 이 5라고 하는 에포크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결과이긴 했어요. 정확도가 90%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녀석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곡선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얘를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모델은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요. 그죠? 똑같은 모습의 신경망 모델을 만든 다음에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옵티마이저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모델 자체를 뭐 댄스 레이어를 뭐 여기 개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의 렐루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신경망으로 다른 레이어를 끼워 넣어서 아니면 이 중간에 다른 은닉층을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그런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를 받는 그런 걸로 모델을 다시 빌드를 해서 컴파일 다시 해서 피팅 과정에서 훈련 타겟, 밸리데이션 타겟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얘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면서 어떤 녀석들이 더 좋은가. 과대적합이 적은 모델은 어디고 과소적합이 적은 모델은 어디고 에포크가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에서는 우리가 이 피팅이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교차 검증과 비슷한 그런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 과정을 피팅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잘 되시죠?